여러분, 기사식당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운전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으로 이용이 편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찌개류나 백반 같은 메뉴를 팔지만 회사랑이 소개할 곳은 조금은 특별한 곳이겠죠? 바로 회덮밥이 대표 메뉴인 기사식당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냉동회가 아닌 화로회를 쓰는데 한 그릇에 8,000원 밖에 안 해요. 진짜 소수의 지역 사람만 아는 이 기사식당은 어떤 곳일지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소개할 곳은 총 두 군데로 경상도와 서울에 위치한 기사식당입니다.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곳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경상도의 기사식당으로 경상북도 포항 송도동에 위치한 옥산 셀프 기사식당입니다. 저는 사실 기사식당이 처음이라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방식인지 잘 몰랐는데요. 저처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세한 것 하나하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산 셀프 기사식당은 정말 넓은 주차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차요금도 없어서 주차에 있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도착한 시간은 평일 오후 12시 30분쯤으로 한창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좌석 제한까지 있어서 차에서 대기 후 1시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기를 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둔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손님이 빠지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즉, 특별하게 웨이팅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 들어왔으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지금 포항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옥산 셀프 기사식당이란 곳에 왔습니다. 우선 이곳은 여느 기사식당처럼 백반과 찌개 등 전형적인 메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인기 메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문한 메뉴는 화로 횟밥,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회덮밥인데요. 그런데 이 회덮밥의 구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일단 회덮밥은 청어가 듬뿍 얹어져 있고 미역과 양파를 비롯해 여러 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찬도 나오고 여기에 서비스로 된장찌개까지. 그런데 사실 된장찌개는 식재료가 넉넉할 때 주신다고 하고요. 즉, 운 좋으면 먹을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회도 넉넉하게 나오고 구성도 탄탄해서 꽤 비쌀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8,000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위에 얹어진 청어는 그렇게 비싼 생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의 회덮밥이 가능한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현재 이 구성은 밥을 넣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채소도 충분히 있지만 무엇보다 청어회의 양이 정말 많아서 그냥 이 상태로 초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왜 집 근처에는 이런 곳이 없는 걸까요? 아무튼 이 화로회밥에 밥을 넣어서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덮밥 같은 경우는 안에 미역도 들어가 있고 무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비볐을 때 약간 물이 생깁니다. 보통 회덮밥은 초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윤기를 더하는 정도였는데 무와 미역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인지 비비고 나니까 회덮밥이 묽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국물을 두세 숟갈 넣은 비빔밥처럼 약간 지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초고추장의 달큰함과 약간의 새콤함이 기본으로 있고 미역의 바다내음과 청어의 연한 아삭함이 느껴졌고요. 먹자마자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역 내음과 푸짐한 청어를 씹는 맛에 먹으면서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청어라는 생선이 값싸고 맛있어도 손질을 잘못하면 꽝이거든요. 이곳은 허름한 분위기에 해산물 전문점이 아님에도 웬만한 횟집보다 청어 손질을 잘해주셔서 먹는 내내 이물감 하나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전율이 좋아서 청어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고요. 포항 근처에서 가볍게 한 끼 때우고 싶을 때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와 추가로 주문한 순두부찌개도 맛있는 편이었는데요. 여기에도 특징이 있다면 오만둥이가 들어가 있어 보다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찬도 깔끔하고 바다의 지역색도 녹아있던 첫 번째 기사식당에서의 식사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기사식당입니다. 이곳은 신기한 게 블로그 리뷰도 없고 진짜 동네 사람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로드뷰를 보다가 찾은 기사식당인데 회덮밥이라고 붙어있는 간판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회집 기사식당입니다. 간판에는 횟집 기사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회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 이곳을 검색할 때 회집 기사식당이라고 입력해야 정확한 위치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회집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집이 뭔가 노포스럽고 입에도 잘 붙더라고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화로회덮밥이 유명해서 화로회덮밥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8,000원. 보통 10,000원 이하의 회덮밥에선 냉동회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곳은 화로회를 쓴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횟감은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받은 걸로 겨울엔 방어, 가을엔 전어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회덮밥이 별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참송어라고 불리는 표준명 가송어가 제공되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는 상추, 김, 참기름이 들어가 있어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한 느낌의 회덮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끼 나온 찬으로는 매콤 콩나물국, 고추장아찌, 직접 담근 김치와 수제 깻잎 절임이 나오고 밥은 부족하면 셀프 코너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와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참 센스가 좋은 게 한 공기가 있고 반 공기가 있어서 음식 낭비 걱정 없이 편하게 밥을 추가로 먹기 좋더라고요. 정말 센스 있는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8,000원 화로회덮밥은 어떨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로서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단순해도 맛있는 조합이 있잖아요. 참치에 마요네즈, 신김치에 돼지고기 같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우선 회는 당일 오전에 잡아 바로 제공할 수 있게 그릇에 준비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를 손질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음에도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어 식감이 있기보다는 부드럽고 담백한 회였고요. 하지만 숙성이 되었다고 해서 회맛 자체로 좋다는 생각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같이 곁들인 참기름과 김의 고소함, 거기에 부드러운 단맛이 지닌 초고추장이 더해져서 맛있는 회덮밥 한 그릇이 만들어진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 집은 초고추장이 약간 달랐습니다. 수제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고추장도 좋은 거 쓰고 배와 여러 재료를 넣고 매번 직접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살짝 새콤해서 회덮밥에 들어간 고소한 김, 참기름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부드러운 단맛 또한 좋았고요. 비록 뛰어난 퀄리티의 회덮밥은 아니지만 접근성 좋은 가격과 작은 디테일이 있는 이곳의 회덮밥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000원 회덮밥을 먹고 나니 메뉴에 있는 12,000원 회덮밥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특 화로 회덮밥도 주문해보았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일반 회덮밥과 특 회덮밥의 양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회가 1.5배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8,000원 회덮밥을 먹어도 회가 심하게 부족하다고 못 느꼈기에 제일 가성비 좋은 건 역시 8,000원 회덮밥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보기 드문 회덮밥 전문 기사식당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역시 기사식당이라 그런 걸까요? 두 곳 다 지역 평균 물가 대비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문한 옥산 셀프 기사식당은 사실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회덮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서 오후 1시만 되어도 화로회밥이 다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늦게 가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갈 땐 방문 하루 전에 화로회밥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방문 당일에 이른 점심 식사로 드시는 게 성공적인 식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회집 기사식당은 사실 언제 가도 무난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은 횟감을 손질하는 이른 아침부터로 서울역에서 일찍 기차 탈 일이 있다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픈이 이른 만큼 오후 6시면 문을 닫기에 이곳은 점심쯤에 방문하시는 게 실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오래 영업한 곳이기도 하고 높은 식당의 느낌이 있어서 식사하는 환경 자체가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식당에 간 것 같기도 했고요. 특히 회집 기사식당의 양옆이 새벽에 영업하는 생선가게라서 식당에서 약간의 생선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환경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회집 기사식당을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